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랑 부교재 문제풀이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전 세계 해수면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수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수온이 지금 여기 숫자가 써있지. 이게 수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같은 위도인데 수온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쵸? 수온이 다르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지금 대체적으로 등수온선의 말의 뜻이 뭐지? 그렇지. 수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을 얘기하는 거야. 28, 그럼 여기는 다 수온이 28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쵸? 대체적으로 어때요? 수온이 나란하게, 위도에 나란하게 분포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 써있는 요 숫자가 위도라는 거 알고 있지? 네. 자, 위도가 동일할 때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대체로 수온이 높은 거 맞아요? 북반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 네, 여기 적도를 기준했을 때 여기가 북반구고 여기가 남반구잖아요. 숫자를 봤을 때 북반구는 남반구보다 대체로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거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난류가 흐르는 지역은 한류가 흐르는 지역보다 수온이 높다. 난류의 말의 뜻이 뭘까요? 난류는 따뜻한 거야. 난류는 따뜻한 거고 한류는 뭐예요? 한류는 차가운 거야. 그러면은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랑 어떻게 구분하느냐? 선생님이 지난번에 그 기압을 이야기할 때에도 같은 1000헥토파스칼인데 어떤 곳은 고기압이고 어떤 곳은 저기압이었잖아요. 왜 얘는 고기압이고 얘는 저기압일 수가 있다고 했지? 그렇지. 주변 기압보다 높으면 고기압이고 얘가 996이면 1000헥토파스칼은 고기압이 되는 거고 주변 기압보다 낮으면 얘는 저기압이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은 난류라는 말은 주변보다 어떤 거 따뜻한 거야. 한류는 주변보다 차가운 거야. 그러면은 대기가 순환하기 때문에 표층 해류도 순환을 하는데 우리가 자세히 배우진 않았지만 여기에 순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고 내려오는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 이 흐름은 주변보다 어떻게 했어요? 주변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물이니까 따뜻한 물이겠지. 여기 아래쪽이 물이 당연히 따뜻할 거잖아요. 적도 부근이. 그러니까 올라가는 곳은 난류겠죠. 내려오는 곳은 한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난류가 한류보다는 수온이 높겠죠. 자, 수온 변화가 작을수록 등온선의 간격은 어때요? 수온 변화가 작을수록 등온선 간격은 조밀하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기압의 변화했을 때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다는 말은 같은 거리에서 기압의 변화가 얘가 훨씬 더 크다고 했지. 이 하나하나 사이의 간격이 보통 4헥토파스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요 거리 동안 얘는 하나, 둘, 셋, 12헥토파스칼 차이가 나는 거고 얘는 4헥토파스칼 차이가 나는 거니까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바람은 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수온의 변화가 작다라는 말은 자, 이렇게 수온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수온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이건 뭐예요? 여기는 수온의 변화가 요 정도 있는 거지. 두 칸. 여기는 같은 거리 동안 수온의 변화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있는 거잖아. 그러면 수온의 변화가 작을수록 등온선의 간격은 조밀해요, 넓어요? 그렇죠. 더 널찍널찍하게 나타나겠지. 4번이 틀렸네요. 수온이 가장 높은 곳은 태평양과 인도양의 적도 부근이다. 태평양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쵸? 여기는 무슨 바다예요? 여기는 대서양이죠.
네, 인도양은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네, 적도 부근에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염분이 35 PSU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1kg 속에 들은 염료의 그람수를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자, 염료라는 거는 뭐라고 했죠? 네, 염료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 바닷물, 해수 속에 녹아있는 물질을 염류라고 했고,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이 염류의 양을 g으로 표현한 것이 염분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염분이 35 PSU라는 말은 해수 1kg 속에 들어있는 염류의 양이 35g이라는 뜻이에요. 얘들을 더했을 때 35g이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표는 A, B 두 해역의 해수에 포함된 성분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A 해역의 염분은 얘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9.2, 1.2, 0.4, 16.6, 2.4, 0.2, 네, 30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해역의 해수 1kg을 증발시키면 NaCl은 12.9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B 해역은 보니까 4.6, 0.6, 0.2, 8.3, 1.2, 0.1이네요. 얘들을 더하니까 네, 15가 나오나요? 네, 15가 나오네요. 전체가 지금 15예요. 그러면 염분 B는 일정하단 말이에요. 염분 B가 일정해요. 그래서 35 염분 여기 전체 35 PSU일 때 NaCl이 27.2g이 나왔으니까 얘가 15일 때는 얼마가 나올까 계산해 보면 되겠죠. 계산해 보면은 11.9는 아니네요. 그쵸? 네. 요렇게 한번 계산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해역에서 각 염료들 사이의 성분비는 일정하겠죠. 이게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에요. 얘가 2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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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1. 네, 요 사이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 자, 3번 가겠습니다. 가는 전 세계 해양 표층의 염분 분포를 나는 연 증발량 및 강수량의 위도불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얘가 적도고요. 그 다음에 얘가 중위도 되겠죠. 중위도에서는 지금 보면은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가 있죠. 강수량이 많을 때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쵸? 비가 많이 오는 곳은 적도, 그 다음에 한대 전선대 요런 데 비가 많이 오고, 위도 30도 부근에서는 고압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가 잘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은 어디에서 높겠어요? 그렇죠. 요 중위도 부근에서 높겠죠. 적도 해역은 위도 20도 부근 해역보다 표층 염분이 높나요? 여기 숫자를 보시면 알죠. 네, 위도 20도 부근보다 어때요? 숫자가 네, 더 낮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위도 20도 부근 해역에서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죠. 요거는 그래프 보면 아실 수 있죠. 그래프 보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죠. 그 다음 증발량 빼기 강수량 값이 큰 해역일수록 염분은 높죠. 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저위도, 중위도, 고위도 해역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을 나는 깊이에 따른 용존 산소,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기본적으로 요렇게 나타나죠. 자, 요렇게 바람의 영향을 받는 부분에서는 혼합이 된다고 해서 혼합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수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도약하는 층이 수온 약층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깊은 바다가 심해층이에요. 이게 위도별로 다르죠.
저위도냐, 중위도냐, 고위도냐에 따라 달라요. 저위도는 당연히 제일 높겠죠. 수온이 제일 더우니까. 고위도는 제일 낮아요. 그리고 고위도는 혼합층과 수온약층과 심해층의 구분이 거의 없어요. 온도가 굉장히 낮죠. 저위도는 표층 수온이 제일 높고 수온약층이 이렇게 발달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중위도는 요 혼합층의 두께가 제일 두껍죠.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발달해 가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산소가 있고 산소, 이산화탄소죠. 산소는 어때요? 표층에서 제일 많아요. 왜 그랬죠? 여기에서 광합성 하는 생명체들이 산소를 배출해내고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산소는 표층에서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급격히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데 다시 증가할 때 여기는 고위도에 있는 차가운 표층수가 심해로 내려와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낮은 물은 기체의 용해도가 높죠. 산소가 많이 녹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표층에 있는 극지방의 차가운 물이 밑으로 내려와서 심해층의 산소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산화탄소는 깊이가 깊어지면서 점점 깊어지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표층에서는 광합성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렇게 증가하는데 광합성이 줄어들고 또 수온이 낮고 수압이 커지면서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 보겠습니다. 수온 약층은 저위도가 고위도보다 뚜렷하다. 저위도, 고위도 봤을 때 수온이 도약하는 층은 당연히 저위도가 더 잘 발달하죠. 수온 약층이 잘 발달하기 위해서는 혼합층과 표층 수온과 심해층의 온도차가 클수록 잘 발달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혼합층에서는 광합성의 영향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낮죠. 그리고 심해층에서는 용존 산소가 증가하는 게 고위도의 표층에서 침강한 차가운 해수 때문인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5번. 다음은 수온과 염분이 해수의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수온과 염분이 다른 소금물 ABC에 서로 다른 세 개의 잉크를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착색을 해요. 그러면 지금 칸막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자, 봅시다. 네. 칸막이로 분리된 수조 양쪽에 동일한 양의 A와 B를 넣고 칸막이를 제거한 후에 소금물의 이동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리고 수조에 담긴 소금물을 제거한 다음에 소금물 B와 C를 바꾸어서 나 과정을 반복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뭘 알아보는 실험이죠? 그쵸? A, B는 뭐가 다르죠? 수온이 다르네요. 그러면 수온에 따라서 밀도가 어떠하냐. 무거운 얘가 밑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B와 C는 뭐가 다른 거죠? 염분이 다르죠. 염분에 따라서 밀도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거죠. 자, 소금물 기억이 아래로 소금물 니은 아래로 이동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은 A, 니은은 B 맞나요? A, B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는 수온이 높죠. 염분은 같아요. 지금 A, B는. B가 수온이 낮아요. 누가 더 무겁죠? 그렇죠. 수온이 낮은 애가 무겁지. 그러면은 B가 A 아래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니은 틀렸네요. 실험 과정 나는 염분이 같을 때 수온이 밀도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위한 거 맞죠? 그 다음에 디귿은 수온이 같을 때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크기 때문인 거 맞나요? BC 수온은 같죠? 염분은 B가 더 높죠?
B가 C 아래로 이동했죠. 아, 염분이 큰 애가 밀도가 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입니다.